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어르신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늘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어르신들의 그 든든하고 편안한 삶에 힘이 될 만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있죠. 네, 바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그 고마운 쌀, 나라미하고요. 또 어르신들 노후 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복지 혜택이죠. 오늘 저희 손에는 뭐 정부 지침도 있고 뉴스 기사, 그리고 어르신들의 실제 경험담이 담긴 자료들까지 정보가 아주 한가득 있습니다. 네, 여러 자료들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이 두 가지 중요한 복지 혜택을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는지, 또 어떤 점들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지 마치 옆에서 이야기 나누듯이 좀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볼까요? 먼저 나라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름이 참 정겹죠? 네, 나라미, 정부에서 주는 쌀이라는 뜻이죠. 맞아요. 정부가 관리하는 쌀, 그러니까 정부 관리 양곡, 이걸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나라에서 형편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드리는 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사는 쌀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복지제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아무나 신청해서 사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주로 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받으시는 어르신들 하고요. 또 그 바로 다음 단계로 소득이 조금 낮으신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차상위 계층이요? 그건 어떤 분들이죠? 네, 그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 기준이 그 바로 위 단계에 해당해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이 쌀은 신청하신 어르신이나 가족들이 직접 드실 목적으로만 구입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직접 먹는 용도로만. 그럼 이 고마운 나람이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복잡하면 어쩌나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다행히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네. 네,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곳의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도 부르죠. 네, 행정복지센터요. 거기에 직접 가셔서 직원분하고 상담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보통 매달 10일까지 신청을 받으니까요. 매달 10일. 네, 그 날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미리 가시면 좋겠네요. 네네. 네, 신청하실 때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이게 또 정해진 양이 있습니다. 양이 정해져 있어요? 네, 한 분당 한 달에 10kg까지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한 사람당 10kg요? 네, 예를 들어서 어르신 댁에 식구가 4분이시면 한 달에 총 40kg까지 구입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와, 40kg이면 꽤 넉넉한데요. 그렇죠, 꽤 많죠.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건 역시 가격 아니겠어요? 이게 얼마나 싼 건지. 가격 정말 중요하죠. 2025년 기준으로 보니까 정말 파격적으로 저렴합니다. 아마 듣고 놀라실지도 몰라요. 네, 그렇죠.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10kg 한 포대에 약 2,500원 정도입니다. 2,500원이요? 와, 일반 쌀값 생각하면 진짜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죠. 네, 정말 저렴하네요. 그리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그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은 10kg 한 포대에 약 10,000원 정도입니다. 10,000원이요. 이것도 시중 가격보다는 훨씬 싼 거죠. 그렇죠. 훨씬 저렴한 가격이죠. 그리고 참고로 수입쌀은 국산 쌀하고 가격 체계가 좀 다른데 20kg 기준으로 2만 원에서 한 3만 원대 사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쌀값은 그럼 어떻게 내는지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방식이 조금 달라요. 내는 방법이 다른가요? 네,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은 매달 받으시는 그 생계급여에서 쌀값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자동으로 빠져나가는군요. 네, 그러니까 따로 돈을 내실 필요가 없어서 편리하죠. 그런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어르신들은 나라에서 알려주는 그 지정된 계좌로 직접 쌀값을 입금하셔야 합니다. 직접 내야 하는 거네요. 네,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도 있긴 한데요. 특히 그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자격이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매달 자격 유지를 확인하고 직접 입금하시는 게 혹시 모를 문제를 예방하는
더 안전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분도 있고 직접 내야 하는 분도 있고 잘 확인해야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바로 쌀이 언제 배달되는지인데요. 배송 날짜. 중요하죠. 네, 이게 전국 모든 지역에 똑같지가 않다고 합니다. 지역마다 다른가요? 네, 크게 1차 배송 지역하고 2차 배송 지역으로 나뉘어서 운영된다고 해요. 1차 배송 지역은 신청하신 바로 그 달의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약 2주에 걸쳐서 배송이 되고요. 네, 그 달 안에 오는군요. 그리고 2차 배송 지역은 신청하신 다음 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역시 약 2주에 걸쳐 배송됩니다. 아, 다음 달 초에. 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1차인지 2차인지 주민센터에 신청할 때 물어보거나 안내문을 확인해 두시면 쌀이 왜 아직 안 오지? 하고 기다리는 답답함 없이 좀 계획적으로 쌀을 받으실 수 있겠죠? 그렇죠. 미리 알아두면 편하죠. 그리고 쌀 배송 현황이 궁금하시다면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은 양곡 배송 정보 조회 앱이나 희망 나름이 배송 확인 시스템 같은 앱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앱도 있군요. 네, 전화가 편하신 분들은 희망 나름이 콜센터 번호가 02-324-2155인데요. 여기로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02-324-2155. 네, 만약에 안내받은 배송 예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쌀이 도착하지 않는다.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 바로 주민센터나 방금 알려드린 그 콜센터로 연락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누락되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꼭 확인해 보셔야겠네요. 자, 어르신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5개 치셔야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나라미는 정부가 어려운 분들 드시라고 세금으로 지원하는 쌀입니다. 그래서 받으신 어르신께서 직접 밥을 해 드시거나 가족들과 나눠 드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중고거래 앱 같은 곳 있잖아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 같은 데에 내다 파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이건 법을 어기는 행위죠. 불법입니다. 맞아요. 나라의 포장지에도 아마 공공용, 판매 금지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네,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걸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그 양곡관리법이라는 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판매한 쌀 가격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배 벌금. 굉장히 무겁네요. 네, 얼마 안 하겠지 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절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네, 정말 중요한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혜택인 나라미 지원이 갑자기 거절되거나 잘 받다가 중단되는 좀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중단되거나 거절될까요? 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그 주요 이유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미리 알아두면 좋죠.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이유는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이 정부가 정한 기준보다 많아졌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아,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서 네, 예를 들어서 자녀분들이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시거나 이걸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아니면 가지고 계신 땅이나 주변의 공시지가가 올라서 재산 가치가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아, 이 정도쯤이야 하고 생각했던 작은 변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용돈 받는 것도 소득으로 잡히는군요. 네, 사적 이전 소득이라고 해서 잡힙니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수급 자격 자체가 변동되는 경우입니다. 아, 수급 자격이 바뀌면요? 네, 예를 들어서 건강이 좋아지셔서 병원 갈 일이 줄어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시면서 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급여 자격이 바뀌면 연동되어 있던 나라미 지원 자격도 함께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지 혜택들이 서로 좀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아, 서로 연결되어 있군요. 세 번째 이유는 변경 사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변경사항 신고, 어떤 걸 신고해야 하나요? 이사를 가셨거나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 늘거나 줄었을 때 혹은 새로운 소득이 생기거나 재산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즉시 주민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즉시요? 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미루거나
아유, 이런 것까지 말해야 하나 싶어서 신고를 안 하시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아, 부정수급이요? 네, 이렇게 되면 지원이 끊기는 것은 물론이고 심한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혜택을 다시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 변동사항은 바로바로 신고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좀 억울할 수 있는 경우죠. 네, 이거 정말 주의해야겠네요. 경우도 드물게 있다고 합니다. 아, 직접 거부하신다고요? 왜요? 일부 어르신들께서 그 쌀의 품질, 예를 들어 뭐 밥맛이 예전 같지 않다거나 보관 중에 벌레가 생기는 등의 문제로 좀 불만을 느끼고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품질 문제가 있을 수 있군요. 또 다른 이유로는, 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런 미안한 마음이나 정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담감 때문에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무조건 거부하시기보다는 주민센터나 대한곡물협회 품질 민원 전화, 아까 번호 알려드렸죠? 080-611-3116 여기를 통해서 개선을 요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네, 개선을 요구하는 게 좋겠네요. 그리고 이 혜택은 어르신들께서 누리셔야 할 당연한 권리니까요. 미안한 마음이나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 필요하시다면 당당하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권리니까요. 5번째는 행정적인 실수나 서류 미비로 인한 누락입니다. 아, 실수로? 네, 신청 서류를 제출하실 때 빠진 서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접수증 같은 확인 서류를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접수증이요? 네, 간혹 담당자의 실수나 뭐 전산 입력 오류 등으로 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군요. 그래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당하게 지원이 중단되거나 거절되었다고 생각되시면 이의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뒤에 기초연금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네, 이의 신청 기억해둬야겠네요. 6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나 관련 정책 변경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요. 아, 지자체 예산 문제? 네,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시나 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가 일시적으로 축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정보는 보통 동네 게시판이나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지되니 가끔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것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과거에 나람이나 다른 복지 혜택을 부정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입니다. 아, 과거 이력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심사가 더 까다로워지거나 일정 기간 동안 신청 자체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정직하게 신청하고 이용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길입니다. 결국 이 나람이 지원 중단 사유의 핵심은 정보의 정확성, 하고 시기적절한 소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부 기준에 맞는지 그리고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 알리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네요. 특히 그 재산이나 소득 변동, 그리고 변경사항 신고 누락은 어르신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놓치기 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언급되었지만 일부 어르신들 사이에서는 나람이 품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좀 있죠. 쌀을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수분 함량을 일반 쌀보다 좀 낮게 관리하거나 벌레 발생을 막기 위해서 에피흉이라는 훈중소독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시는 건데요. 네, 그 훈중 처리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수준에서 관리한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먹는 것이다 보니 이런 점들 때문에 나람이 받기를 조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람이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이제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기초연금이네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또 어떤 분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그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해드리기 위한 아주 중요한 제도입니다. 받으시기 위한 조건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네, 3가지요. 첫째는 나이입니다.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만 65세 이상. 둘째는 국적과 거주 요건인데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국내에 실제로 거주하셔야 합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시면 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네, 국내 거주. 셋째,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과 재산 기준입니다. 앞서 나라미에서도 나왔던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사용되는데요. 아, 또 나왔네요. 소득 인정액. 네, 이 소득 인정액이 정부에서 매년 정하는 기준 금액보다 낮아야 합니다. 아, 그 기준 금액이 그럼 2025년 기준으로 얼마인지 알려주시죠. 네, 2025년 기준으로는 혼자 사시는 어르신, 즉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단독 가구 228만 원 이하. 네, 그리고 배우자분과 함께 사시는 어르신, 즉 부부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합산해서 364만 8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 이하. 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조금씩 달라지니까요. 해마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매년 확인이 필요하군요. 월 228만 원, 부부는 364만 8천 원. 이 소득 인정액이라는 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건지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더 풀어주시겠어요? 뭐 재산이 있어도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어르신께서 한 달 동안 벌어들이는 수입과 가지고 계신 재산을 돈으로 환산해서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입 더하기 재산 환산액. 네, 맞습니다. 여기서 수입은 일에서 버는 근로소득, 장사나 농사 등으로 버는 사업소득,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 같은 연금소득,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소득, 집이나 땅을 빌려주고 받는 월세나 전세보증금, 임대소득 이런 게 다 포함되고요. 네네. 재산인 가지고 계신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 은행 예금, 주식, 펀드 같은 금융자산, 자동차, 그리고 골프나 콘도 회원권 같은 것들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아, 그러니까 버는 돈뿐만 아니라 가진 재산까지 다 따져보는 거군요. 그럼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못 받는 건가요? 아, 그건 아닙니다. 계산 방식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네, 어떤 점들이죠? 첫째, 어르신께서 일을 해서 버시는 소득, 즉 근로소득은 전액을 다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을 빼고 공제하고 계산합니다. 아, 빼주는 게 있군요. 네. 예를 들어 월 150만 원을 버셨다면 여기서 110만 원 정도는 기본으로 빼주고 나머지 40만 원 정도만 소득으로 잡는 식이죠. 이게 정부가 어르신들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 배려하는 부분입니다. 아하, 일하는 분들께는 유리하겠네요. 그렇죠. 둘째,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는 재산, 예를 들어 살고 계신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주거용 재산이나 기본적인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융재산 등은 소득으로 환산할 때 빼주는 기본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 재산 공제요. 네. 또 빚,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산이 얼마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공제들을 다 적용한 후에 최종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아,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어르신들, 이것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라미처럼 기초연금도 가만히 계시면 저절로 나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죠. 반드시 직접 신청을 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나이도 넘었고 소득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주지? 하고 기다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 가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신청 방법은 다행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어르신께서 살고 계신 곳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거고요. 네,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좀 익숙하신 어르신이라면 정부의 복지 포털 사이트인 복지로 www.복지로.go.kr 여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고요. 아, 인터넷으로도 되는군요. 그런데 몸이 불편하셔서 직접 찾아가기 힘드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아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 어떤 건가요? 바로 찾아뵙는 서비스인데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번입니다. 여기로 전화하셔서 거동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고 이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와, 집으로 와주신다니 정말 편리하네요. 1355번. 네, 정말 편리하죠. 그리고 중요한 점,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에 딱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미리 신청할 수 있다고요? 네,
예를 들어 생일이 10월 15일이신 어르신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해서 자격이 인정되면 10월분 연금부터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게 좋겠죠? 네, 찾아뵙는 서비스와 미리 신청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신청했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이유들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요?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대하고 신청했는데 탈락 통보를 받으면 실망감이 크실 텐데요. 몇 가지 주요 탈락 사유를 알아두시면 미리 대비하거나 나중에 혹시 탈락했을 때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가장 흔한 이유는 역시 앞서 설명드린 소득 인정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아, 역시 소득 인정의 기준. 네, 특히 요즘처럼 집값, 즉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는 어르신 본인은 소득이 늘지 않았는데도 가지고 계신 집의 재산 가치가 크게 올라서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집값 때문에 나도 모르게 탈락할 수도 있군요. 그렇죠. 두 번째는 고가의 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기준이 명확한데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자동차, 영업용 제외를 소유하고 계시거나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콘도 회원권 같은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 이하여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천만 원 넘는 차나 회원권이요. 네, 예전에는 배기량 기준도 있었지만 이제는 차량 가액 4천만 원 기준만 적용됩니다. 그렇군요. 세 번째는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입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이 네 가지 직영연금을 받고 계신 분과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 공무원 연금 같은 거 받으면 안 되는군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직영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으신 지 5년이 지났거나 유정연금을 받으신 지 5년이 지난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예외도 있으니 꼭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번째는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할 부분입니다. 기초수급자분들이요? 네,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현재 받고 계신 생계급여 금액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생계급여가 줄어든다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기초연금을 받는 것보다 생계급여를 그대로 받는 것이 총수령액 면에서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군요. 또 의료급여 등 다른 복지 혜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어르신은 반드시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충분히 상담하신 후에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네, 이건 정말 신중하게 상담 받아봐야겠네요. 다섯 번째는 실제 소유주가 아니지만 명의 문제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입니다. 명의 문제요? 네. 예를 들어 자녀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만 빌려주셨는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서류상으로는 100% 어르신 소득으로 잡혀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아, 명의만 빌려줬는데도요? 네. 또 자녀와 공동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어르신 지분이 단 1%만 있어도 자동차 가액 전체가 어르신 재산으로 잡혀서 4천만 원 기준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1%만 있어도요. 와. 네. 이런 명의 관련 문제들도 예상치 못한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그 외에도 해외에 1년에 60일 이상 장기간 체류하시는 경우, 교도소 등에 수감되신 경우,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도 탈락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기초연금 탈락 사유도 가만히 보면 정부 기준, 소득, 재산, 다른 연금 등을 넘거나 서류상 오류 혹은 다른 복지와의 관계 등 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군요. 특히 집값 상승이나 자녀 명의 문제처럼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더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좀 억울하실 수 있죠. 만약 이렇게 기초연금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냥 나는 안 되는구나 하고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방법이 있나요? 네. 만약 어르신께서 생각하시기에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뭔가 잘못 계산된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90일 안에 이의 신청. 네. 왜 거절되었는지 통지서에 나온 이유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만약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거나 추가로 제출해서 해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 자료가 있다면 그것들을 준비해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군요. 네.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못 받는다는 법은 없으니 억울하다고 생각되시면 꼭 이의 신청 절차를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은 역시 국민연금공단 1355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의 신청 제도, 이것도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거절됐다고 바로 실망하지 마시고 90일 안에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꼭 활용해 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나라미와 기초연금에 대해 정말 알찬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정리해 보죠. 나라미는 신청 자격과 방법, 저렴한 가격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절대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안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네, 판매는 절대 안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의 기준을 잘 이해하고 반드시 신청해야 받을 수 있으며 혹시 거절되더라도 9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라는 방법이 있다는 점도 잊지 마시고요. 네, 신청과 이의 신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혜택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 공통적으로 중요한 점이요? 네, 바로 어르신의 소득이나 재산, 함께 사는 가족 구성원, 주소 등이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그리고 즉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변경사항 신고. 네, 이 변경사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번거롭더라도 꼭 실천하셔야 합니다.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복지제도가 이것저것 따져볼 게 많아서 조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것처럼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절대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련 기관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른 해결 방법입니다. 네, 혼자 꽁꽁 앓지 마시고 꼭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연락처를 정리해드리면 나라미 배송 관련 문의는 희망나름이, 나라미 품질 관련 문의는 대한곡물협회,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관련 모든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국번 없이 1355. 1355. 그 외에 다양한 보건복지 관련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번입니다. 129. 네, 이 번호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네, 여기로 전화하시면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용기 내어 문의하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서 설명해드린 이 내용들이 존경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살림살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또 몰라서 놓치는 혜택 없이 든든한 노후를 보내시는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유익하고 마음에 드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알짜 정보를 더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것입니다. 정부의 복지 혜택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를 모르거나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어르신은 없는지 한번 둘러보는 따뜻한 관심도 우리 사회를 더 훈훈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